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오펙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기대와 우려의 공전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 베팅은 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자연적으로 감산되는 약 200만 배럴가량의 미래 전망치를 근거로 사우디와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내일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트럼프는 1000만 배럴 감산이라는 트위터 하나에 유가가 하루 30%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하락 이슈만 팽배했던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큰 반등을 야기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트럼프의 주도로 러시아와 사우디를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감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에 기대를 높였는데요. 트럼프는 그들이 하루 1000만 배럴, 최대 1500만 배럴까지도 감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한다며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단 시장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에 금전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도 4월 증산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유가의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원래 사우디가 주도한 화상회의가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러시아의 의견차로 인해서 9일로 연기된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이 와중에 미국은 감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러시아는 사우디가 미국 셰일 기업을 겨냥해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우디와의 감산 합의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기대를 높였고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과 미국 텍사스 철도위원회 시튼 위원장과의 감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으로 기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감산 합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국가들의 전략 싸움인데요. 이번 같은 큰 규모의 합의라면은 향후 세계 원유 시장에 끼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각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손 자체는 미국이 먼저 내밀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영향력은 확실하게 원유 시장에 각인시켰지만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 중 누가 당장 감산이 절실할지는 좀 여실없이 보여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20달러대 저유가가 한 달가량 지속되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 규모가 30% 이상 축소, 그리고 회사채 프리미엄도 급등했고, 그리고 주요 셰일 기업이 파산하는 등 좀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연말까지 50만 bpd 이상의 감산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일단 위원회 회의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 수가 총 3명인데 이 3명의 위원 중에 2명의 감산이 합의를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있다면 바로 감산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주정부 산하 기관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감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미국이 감산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는 제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규모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감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단행하는 것인 만큼 좀 증산에 대해서 공공연히 언급해왔던 미국의 스탠스 변화 측면에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번 감산 이슈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일단 환율 하락 때문에 최대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사가 고정환율대인 사우디의 아람코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우디보다 낮은 약 40달러대 수준의 재정기념 유가, 그리고
25%대의 낮은 원유 재정 수입 의존도, 그리고 미국 군소 셰일 기업들과는 달리 러시아 내의 주요 기업들의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탑5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체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감산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참여를 요구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에 몸담았던 수년간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편승한 미국 셰일 기업들의 증산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탑3 생산 국가 중에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인데요.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뺏긴 지는 오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4월부터 250만 배럴가량의 증산을 시작하는 등 유가 하락을 유가 하락을 주도한 영향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사우디의 감산 여부가 아니라 미국이 감산에 참여할지,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감산 수준을 받아줄지, 감산 합의 여부에 지금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우디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압박도 사우디에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우디산 원유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감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가 노펙 법안, 즉 오펙국들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까지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원유 시장 내에서 영향력 확보는 둘째치고서라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아람코 주가, 그리고 높은 재정균형 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 코로나19 확산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살려야 하는 사우디가 유가 상승을 위해 감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1000만 배럴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1000만 배럴 자체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약 1억 배럴 가량이 되는데 그중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감산 시도 논의만 가지고도 유가는 이미 40불대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 굳이 1000만 배럴 감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제 감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가 자주 애용해 온 방법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증산을 4월을 기준달로 정해서 만약에 감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지난달보다 250만 bpd가량, 그리고 러시아는 50만 bpd, UAE는 100만 배럴의 증산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다시 3월 수준으로만 생산량이 돌아가기만 해도 이 세 국가가 만들어낼 허구적인 감산량만 해도 무려 400만 배럴이 됩니다. 여기에 이들의 기존 감산 합의량까지 추가한다면 이 세 국가만으로도 500만 bpd 가량의 감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50만 bpd, 그리고 나머지 주요 생산국들의 200만 bpd 가량까지 하면 총 750만 bpd에서 800만 bpd까지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급감과 그리고 쌓여가는 재고로 단기적인 추가 감산분, 자연적인 추가 감산분까지 감안했을 때 1000만 배럴이라는 감산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인 판단과
극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 등이 합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일단 확인하고 보자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합의돼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글로벌 감산 합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어떠한 국가들까지 포함시키고 어떠한 국가들은 제한시킬지 여부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 면제국들인 나이지리아나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산 기한은 언제까지로 정할지, 연말까지냐 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글로벌 재고가 예년 평균 수준으로 좀 돌아가는 때인가, 그리고 국가별 감산 비중은 어떻게 정할지, 절대값으로 정할지 아니면 전체 생산 대비 퍼센테이지 비중으로 정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그 법적 제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합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감산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장차가,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협상이 만에 하나 결렬될 경우에는 유가는 다시 $20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감산 참여 여부가 될 전망인데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내부적인 회의에서 미국의 참여가 없다면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각국의 감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내일 의미 있는 합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시 간의 이동 금지와 자택격리 권고, 이에 따른 자동차 관련 내연기관차 연료 수요 급감과 더불어서 비행기들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항공유 수요도 감소해 현재 전체 하루 수요의 약 20%가량인 최소 2천만 bpd가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의 추세적 반등의 안착을 위해서는 글로벌 감산 공조와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당장 내일 있는 미국의 감산 참여 여부에 주목하면서 아직까지 과도한 베팅은 자제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스팟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